외로움은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점점 더 혼자가 됩니다. 인류 역사상 다른 사람과 가장 많이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고립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지하철로 출근하면서 스치는 사람들과 편의점에서 계산하는 사람과 어떤 깊은 유대감을 느끼진 않습니다. 지금 카톡 대화창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나누진 않습니다. 같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대감을 느끼진 않습니다. 외향적이고 사회성이 좋아 주변에 친구가 많은 사람들도 때때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의 사회성이 유대감 지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외로움이 철저하게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외로움은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할 감정입니다. 항상 피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돈, 명예, 권력도 외로움을 뿌리 뽑진 못합니다. 외로움은 때가 되면 찾아오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항상 함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외로움과 함께해야 할까요? 왜 외로움을 느껴야 할까요? 배고픔은 무언가를 먹고 싶게 만들고 외로움은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게 만듭니다. 음식 섭취는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고픔이라는 몸의 경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몸의 경보도 받는 걸까요? 사회적 유대가 음식 섭취처럼 살아가는 것에 필수적인 걸까요? 수백만 년 전부터 사회적 유대는 생존에 직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50명에서 150명 규모의 무리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습니다. 혼자 사냥을 하고 혼자 채집을 하고 혼자 집 짓고 혼자 포식자로부터 몸을 지키고 혼자 아이를 돌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무리에서 소외되어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홀로 동떨어져 있으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힙니다. 무리에서 소외되는 상황은 죽을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뇌는 어느 순간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위협과 무리에서 소외되는 위협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호랑이한테 잡아먹힐까봐 불안한 만큼 무리의 분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소외될까봐 불안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뇌가 발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잘 느껴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사회적인 뇌의 발달은 사회적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소외를 피하기 위해, 다시 말해 더 잘 살아남기 위해 사회적 고통이 발명된 것입니다. 소외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의 고통을 느끼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지 않도록 행동하게 됩니다. 사회적 고통으로 우리는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고통으로 우리는 성공적으로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사건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거절당할까봐 정말로 노심초사합니다. 더 나아가 무리에서 소외되는 것은 크나큰 고통입니다. 소외되는 것의 고통은 외로움과 연결됩니다. 외로움은 소외될 만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무리 안에 머무르게 하려는 욕구에 집중하게 합니다. 무리에서 소외될 만한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무리 안에서 더 잘 생존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바꿔서 무리에서 잘 어울려 지냈을 겁니다. 외로움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은 무리에서 이탈해 잘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잘 느끼게 된 사람들의 자손입니다. 이러한 외로움에 대한 감정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자연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5만 년이 지나 지금까지 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욕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주 여행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5만 년 전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서구 문화를 배경으로 세상이 급속도로 현대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자주 맺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쁩니다. 바쁘게 공부하고 바쁘게 일합니다. 그럴수록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누군가를 우리 삶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쉽게 포기하는 시간이 친구와 보내는 시간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에 보자고 합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 고독에도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만큼 쉬운 건 없습니다. 만약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숨이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누군가와 소통하거나 어떤 집단에 속해 있으면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건 외로움의 딜레마입니다. 혼자 있는 게 좋으면서도 누군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외딴 섬이면서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최적의 경계를 찾아야 합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최적의 경계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너무 외롭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워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5만 년 전부터 우리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느끼는 평범한 감정입니다. 용기를 내지 않으면 외로움은 정말 사라지지 않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든 만나서 아무 얘기나 2시간 동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다 보면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감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은 여러 소통을 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는 일종의 투자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투자는 근본적으로 외로운 우리에게 삶의 의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해 보입니다. 집발세였습니다.